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등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다음 주 대북 전단을 또 날리겠다고 예고했고 주민들은 이를 막기로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논에 떨어진 오물 풍선과 길거리 가득한 쓰레기, 귀를 찢는 듯한 대남 방송. 민통선 안쪽 마을 주민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주 그냥 시끄러서 그러니까 노일의 정도를 걸릴 정도예요, 지금.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낸 것이 사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뭐 인권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민통선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 생업에 지장을 겪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관광 일정이 갑자기 금지돼 숙박업소 예약이 취소됐거나 그 전날까지 준비물을 뭘 챙기냐 했던 고객이 아침에 출발하면서 DMZ 평화관광 예약 취소 문자를 받았다.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돌연 민통선 출입이 금지돼서입니다. 어떻게 우리 내쫓고 대응 사격을 했느냐 저는 그런 얘기들이 끔찍하다고. 정부는 이놈들은 아니야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게? 포탄이 날라온다고 그런 지경인데 무슨. 이런 상황에서 한 납북자 모임이 다음 주 또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납북자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전단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법에도 해당된 납북자 가족이에요. 북한에 납치된 가족한테 범죄자인 김정은이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단체는 먼저 10만 장을 공개 살포하고 이후엔 비공개로 날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주민들도 맞불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 막아야 되는데 왜 안 막는지 아주 궁금하고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농기계에 끌고 나와갖고 대북 풍선 못 보게 저지를 하려고. 10년 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단을 뿌리려는 보수단체와 반대 세력 간 몸싸움이 극렬했고 당시 파주에서 전단을 보내는데 실패한 단체는 김포에서 2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전단 살포를 놓고 통일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도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장이 사실상 엇갈리면서 단체들과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북한이 또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바람 방향을 고려하면 풍선이 경기도 및 강원도로 이동할 수 있어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1일 이후 8일 만으로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모두 29번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이 쓰는 기종과 같은 무인기 잔해를 평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인기 침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주권 침해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무인기 잔해 사진입니다. 나뭇가지에 흰색 물체가 걸려 있고 이를 수거한 뒤 여러 방향에서 촬영한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평양시 구역 집중 수색 과정에서 이 무인기를 발견했고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우리 군 드론 작전사령부가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한 것과 같은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거된 무인기가 기체 외용이나 비행 추종 시기, 기체 아래 삐라 살포통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만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3일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군부가 주범이라고 했지만 관련 증거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북한 파병설에 대한 이슈 현지 있고 북한의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남측 무인기의 주범이라는 것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한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거듭된 우리 무인기 침투 관련 주장에 대해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처음 평양 상공에서 포착했다고 공개한 사진과 오늘 공개한 실물 사진은 비슷하지 않다면서 북한의 기만 전술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데 이어서 이번엔 아예 헌법까지 바꿔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서로 총구를 겨눈 사이라고 헌법에 못 박은 겁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북한이 노동신문 일면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지 이틀 만입니다. 노동신문은 폐쇄된 남북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과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에 따른 필연적이고 합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새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고 처음 밝힌 겁니다. 김정은은 올 초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구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철저한 적대국가하고 평화통일이나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은 헌법안에 담고 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통일 불가론과 유사시 무력통일론, 이 두 가지로 아마 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유은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김일성의 생년을 기준으로 만든 날짜 표기법인 주체 연호가 노동신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김일성의 통일 유운을 기리기 위해 김정일이 2001년 세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남북을 잇는 도로를 어제 폭파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최대 10,000명의 군인을 파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4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같은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신속히 이 사실을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은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한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 거친 행동들은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신 노동신문 일면에 청년 140만 명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탄원했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한국을 징벌하려는 의지가 넘치고 있다며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폭파 현장에선 오늘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를 치우는 작업만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갈등 수위가 높아진 걸 기회 삼아 북한과 러시아는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이 한국 책임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 거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북한은 이미 상당 규모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 3,000명 규모로 특수부대를 조직했다거나 북한이 군인 1만 명을 이미 러시아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들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고강도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모니터링 팀을 출범시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